대통령이 되고 싶다 해도 코미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준표형, 성렬이 형한테 독설하면 내년 1월에 본인한테는 도구로 다가온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표형 사주를 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준표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시원하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데, 올해까지는 1년 운이 좋은데 내년에 운이 조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를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문자가 많이 오시는데 성렬이 형을 할게요. 성렬이 형이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걱정돼서 문자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제가 조금 그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달은 사실은 7일부터 한 2일 그 사이가 이번 달은 이제 을미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렬형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작은데 햇볕이 다 땅이 들어와야지 물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제가 몇 번 이제 사주를 풀어봐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물이나 나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땅이 이제 조그만 화분이란 말이야. 또 화분이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화분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번 달이 22일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겠죠. 다음 주 일주일간은 을목의 기운을 이제 들어와요. 그럼 이제 나무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화분이 이제 깨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달운을 제가 볼 때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보는데, 그 정도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근데 25일부터는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미중에 있는 미토라는 건 뭐냐면 뜨거운 땅이에요. 한여름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렬이 형 같은 경우는 땅이 작은데 뜨거운 땅이 가장 좋거든. 제가 이제 한 1년을 겪어보면서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25일부터 뜨거운 땅이 들어오게 되면 지지율이 급상승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로나 4차 유행이 또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크게 저거 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답답한 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이렇게 코로나 지낸 지는 한 2년 됐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현듯 아침에. 코로나로 쉽게 말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고, 가장 쉽게 말해서 힘들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힘든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소상공인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오는 손님들마다 말씀하시는 게 정말 죽겠대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거의 뭐 10군데에서 5군데는 문을 닫고, 여기 부천이지만은 임대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임대가 막 석 달, 6개월 막 이렇게 안 나가는 그런 점포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피해를 안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최고위층들은 사실 크게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러니까 그 최고위층들은 사실은 서민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전부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고 뭐 시간을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니까. 물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직접 어떤 힘들어서 직접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닿지 않으면 그거를 크게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 지금 쉽게 말해서 재난지원금 계속 주기 시작하고, 뭐 그렇다 해서 소상공인들 뭐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는 뭐 법적으로 통과된 게 이후에 뭐 또 피해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전부 다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그리고 천운이 따랐는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이제 강화문 집회가 터지고 나면 막 확진자가 막 그 다음날 바로 막 늘어나고, 요번에도 민노총에서 집회를 크게 했었죠. 그거 한 난 이후에 또 확진자가 확 일어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손님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좀 친한 애였는데 막 민노총을 욕하는 거야. 민노총이 또 집회를 해서 이렇게 또 확진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항상 누구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기 쉽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또 민노총이 원망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또 민노총이
집회하기가 조금 국민들 여론이 또 너무 나쁘면 집회하기가 또 힘들겠죠. 지금 광화문 집회도 보수단체가 지금 여론이 너무 나빠져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또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지금 보수도 이제 집회를 못하고 그게 누구한테는 천운이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집회하는 걸 싫어할 거예요. 뭐 촛불 집회로 인해서 정권을 항상 재창출했다, 정권을 했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면 혹시 또 정권이 무너질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지 또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작년 12월에 예언한 게 있어요. 추장관에 대해서 조금 예언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제가 12월에 아마 팽당한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아마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만둬서 그것도 제 예언이 맞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추장관이 저렇게 문재인 정부한테 진짜 윤석열 어떻게 찍어내려고 쉽게 말해서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설마 팽당해? 이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좀 주변에서 설마 저렇게 정말 열심히 진짜 저렇게 정부를 위해서 문 대통령을 위해서 저렇게 다 욕을 먹고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하는데 설마 팽시킬까? 근데 지금 보세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추장관이 하는 얘기 있죠. 지금 가장 친문을 공격하는 사람이 이재명 편에 들어서 친문을 일주일 내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왔겠죠. 팽당한 거 맞아요. 팽당했으니까 친문을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심상정이 4+1 해가지고 공수처 통과할 때 1등 공신이에요. 사실 뭐 심상정이가 그 4+ 그 찬성을 안 했으면 공수처가 출범도 못했을 거고 그런 공신인데 지금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올해 또 팽당했죠. 그럼 지금 현재 정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실컷 이용을 하고 본인들은 살짝 뒤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팽시키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추장관이 와서 지금 친문을 계속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심상정이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말만 나오면 요새는 심상정이 그쪽에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도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은 항상 제가 생각하기면 항상 그래.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꼭 어떤 단체나 뭐 개인이 이제 항상 피해자가 돼. 그리고 자기네들은 싹 빠져.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도구를 다 본인들이 쉽게 말해서 그 도구로 인해서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인과응보라는 게 있거든. 뭐 추장관이 저번 주에 나와서 한 또 뭐 꼴뚜기가 뛰니까 이제 망둥어도 뛴다 그러는데 망둥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알죠 누군지 망둥어가. 그래서 또 전주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힘에서 하는 얘기가 뭐 통일부나 여가부를 없애자. 저는 사실 찬성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피해를 당한 계층은 소상공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피해를 안 입은 최상위층의 계층은 대통령 이하 장차관들. 그 사람들은 어쨌든 뭐 코로나가 터지든 뭐 하든 세금으로 또박또박 월급을 다 받고 일단 필요 없는 또 건물도 많은 것 같아요. 좀 세종시에서도 뭐 건물 하나 비어있죠. 제가 뭐 뉴스에 본 거니까. 또 사법연수원이라고 또 있죠. 사법고시가 없는데 사법연수원이 필요가 없잖아. 거기에 또 가장 유능한 정말 검사, 지혜롭고 유능한 검사가 거기에 빈둥빈둥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세금 낭비하면서. 통일부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지금 외교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가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서가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옛날 지금 통일부에도 옛날 운동권 출신이 지금 장관으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보훈하는 어떤 운동권의 어떤 뭐 보훈에서 월급을 뭐 국회의원 월급 주죠, 장관 월급 나가죠.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그 관리비나 임대료 이런 거 다 나가잖아. 정부 건물이니까 뭐 임대료는 안 나가겠지만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본인서부터 정말 이 소상공인들 너무 힘드니까 나 월급 한 50%로 삭감하는 법 만들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50%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건물 비어있는 거나 쓸데없는 뭐 사법연수원 이런데 세금 낭비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철거해버리고 아파트를 짓든지 임대주택을 짓든지
공공형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든지 그러면 일자리가 자연히 발생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그 팔고 예를 들어서 월급 줄이고 한 돈으로 소상공인들 예를 들어서 피해 보상해주면 돼.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든지 국민들 세금만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지혜롭게 이 힘든 난국을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전혀 뭐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죽어나가는 건 다 소상공인들이고.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준표형 사주를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사주 보는 사람이라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올해는 사실 준표형이 운이 좋아요.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내년에 운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서 심하게 성렬형한테 이렇게 자꾸 통합의 반대가 되거든요.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이 힘든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좀 참으십사 하고 사주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1954년 12월 5일로 돼 있어요. 갑오, 을해, 을미. 뭐 신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 이제 나무로 태어나서 이제 항상 사주 볼 때는 격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을미보다는 갑오날로 보는 게 더 맞아요. 하루 역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주는 나무로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화가 많고 물이 많고 햇볕이 짱짱 떠 있어요. 그럼 자연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물이 굉장히 공급이 잘 돼 있고 해수는 약간 이제 미지근한 물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햇볕까지 있으니까 어때요? 무성하게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나무 세 그루 있는데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 있어요. 겨울이라도 12월 달이라도 햇빛, 그러니까 조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충족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겨울철인데 얼지 않는 물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그냥 무성하게 막 자라겠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땅이 작다 이 말이에요. 화분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잘라줄 수 있는 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은 사주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름철 지나고 가을 되면 다 이렇게 잘라주죠. 가로수 같은 거를. 그 잘라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땅의 영양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걸 안 잘라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렇게 떠서 가로수들이 다 죽어요. 그럼 농부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잘라주는 이 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아지면 어때요?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땅이 어때요? 갈라지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들이나 친구나 형제 간복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 햇볕이 이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업체, 진로, 또 성격적으로는 이제 욱하는 성격이에요. 이 왜냐면 이게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갑으로 보면 이게 상관이 돼요. 그러면 상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성격이 욱하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화가 강하니까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해력이 빠르고 이제 독서를 잘하겠죠. 예를 들어서 핵심을 잘 찔러서 또 욱하는. 근데 이제 이런 성격은 아싸란 성격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간목일주의 상관격의 성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욱했어. 직선적으로 확 했어. 근데 상대방이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되면 뒤끝은 없는 사주예요. 근데 이제 미안하다고 안 하면 어때요? 아주 끝장을 보고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이길 때까지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 사주는 어때요? 이 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칼이라는 건 남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다. 그러면 이 칼이 필요하다는 건 얘네가 다 소중한 거야. 그러면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욱하는 건 있지만 본인이 어떤 관직에 앉아 있거나 일할 때는 절대 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칼이 나한테 없어지면 어때요? 나무가 무성해지니까 내가 필요한 게 없어질까봐 어떤 직장 생활은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관에 대한 관직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관직이 없어지면 이 나무 칼이 없어지면 큰일 나겠죠. 이런 사람은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어떤 관직이라든지 이런 걸 놓지 못하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자존심도 어때요? 굉장히 세겠죠. 이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융합을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성렬형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또 이 오화가 본인 표현력에 장성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굉장히 세요. 웬만하면 절대 굽히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 땅도 필요하겠죠. 이 땅은 예를 들어서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는 어쨌든 이 화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인을 굉장히 처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이 어쨌든 나한테는 소중한 거거든. 나한테 이익을 준다. 이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이익을 준다. 그럼 여자들도 어때요? 도움이 되겠죠. 그럼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다. 좋은 점도 있겠죠. 막 이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세금 관리는 되게 잘하겠죠. 왜냐하면 돈에 대한 어떤 이 쓸데없는 돈을 잘 안 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강을 살펴보면은 뭐 생김새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 땅이 없는 사람은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토는. 그럼 위장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위산이 많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먹진 않는 사주고 소화력이 약하다. 급체에 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토는 또 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근데 손상이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이 사주도 쉽게 말해서 담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 사주예요. 근데 이제 담배값을 저번 대선에 저는 사실 그때 준평을 찍었어요. 그 당시엔 찍을 사람이 없어서 준평을 찍었는데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기관지예요. 폐, 뼈, 대장에 해당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로 만든 이 풀이 담배예요. 그러면 담배를 피게 되면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하거나 담배를 피면 안 되는 사주예요. 근데 저번 대선에 이기려고 담배값 내린다고 한 번 했었죠. 그건 마음에 없는 소리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폐활량이 조금 약해서 길게 이렇게 뛰지 못해요. 그리고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명을 볼 때는 이 금에 해당하는 기운을 많이 봐요. 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체에선 대장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은 명이 길다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장에서 하는 일은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위에서 이제 소화를 시켜서 대장에 이렇게 내려가면 대장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호르몬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대사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력도 세고 명이 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대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명이 짧고 그다음 정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길게 육체 활동을 못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렇게 육체 활동을 하면 금방 피곤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금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이 많으면 나무가 막 자라게 하니까 어때요? 이 땅이 갈라지니까 엄마 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주를 풀어본 거고. 그러면 이 사주가 이제 운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사주의 피크는 언제였냐면은 41살 때 경진대운으로 흘렀어요. 우리가 운을 볼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크게 지구와 태양계를 돌아가는 대운 달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한 60% 정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년이 한 20%, 그 다음 달이 10%, 하루 일진이 10%.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대운이 좋아야 되고 1년 운이 좋아야 돼요. 근데 준표 형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때 41살 때는 사실 대운이 한번 들어왔어요. 경진 대운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1살 때부터 50까지는 이때는 또 금이 들어왔었네요. 그러니까 55세까지는 굉장히 운이 좋게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필요한 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을 거고 이 금이 들어와서 자식도 잘 되고 관직이 높아지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막 이러는 그런 운이었다. 근데 지금 현재가 중요하겠죠. 지금은 쉽게 말해서 61세부터 지금 나이가 68세인데 지금은 이 오중에 있는 병기정 지장간으로 이제 이 정화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근데 이 정화는 해중에 있는 임수를 만나게 되면 이 불이 나무로 변해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대운이 나쁜 거예요. 나무가 60% 들어오면 어때요?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땅이 다 없어지고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잃겠죠. 만약에 대선에 나오게 되면 돈을 잃고 쉽게 말해서 땅이 없어지니까 소화도 안 되고 건강이 잃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운이 일단 나빠요.
근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왜 국회의원이 됐느냐. 작년에는 경자년이었어요. 이 경금 때 금이 들어왔을 때 선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올해 1년호는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지지율이 상승이 될 거예요. 올해는 이제 신축년이에요. 그럼 올해는 이 칼이 20% 들어오고 땅이 20%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이제 다시 이준석이 대표가 이제 입당도 시켰고 다시 이제 1년은 20%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조금 이제 상승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대운이 나쁘기 때문에 올해 1년은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내년에는 뭐냐면 이민년이에요. 왜 제가 내년에 쉽게 말해서 1월에 본인한테 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이민년은 쉽게 말해서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요. 20%짜리가. 그럼 60% 지금 나무가 들어왔는데다가 쉽게 말해서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면 어때요? 이 땅이 다 갈라지고 이 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나무를 막 박아서 120%짜리 대나무가 있는데 요만한 칼 갖고 딱 치면 어때요? 이 칼이 분질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구설, 이 칼이 부러질 때는 관제수나 구설수나 이런 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이 강한 성렬형한테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게 내년에 독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시원하게 얘기한 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그 방송 보고 이제 한참 웃었는데 그 정세균 총리가 이제 저도 봤어요. 막 패러디 해가지고 막 뭐 이준석 대표 젊은 사람이 이제 되니까 이제 그 패러디로 이제 뭐 이렇게 막 젊은 옷 입고 막 짠짠하고 막 나타나고 막 청바지도 입고 짠짠 나타났는데 또 뭐 또 한 사람은 또 막 오락을 뭐 가는 거 뭐 오락도 하고 전 총리들이 그것도 진짜 이 권위가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총리들이 한 사람은 오락을 배우고 있고 한 사람은 옷을 막 입고 젊은 막 행사를 해서 저거 뭐지 개그쇼야 아니면 코미디야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준평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정세균 보고 또 이낙연 총리 보고도 이제 아니 무슨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같이 웃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젊은 사람은 창의력과 어떤 뭐 하버드를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를 나오든 그 분야에 어떤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의 그 연륜이나 경륜, 지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부각을 시켜야지 무조건 젊은 뭐 표심 얻는다고 옷만 갈아입고 뭐 오락한다 그래서 표가 그건 코미디예요 한마디로.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보고서 제가 옛날 얘기가 한번 생각났는데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 얘기예요. 아주 효성이 지극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고려장 아시죠? 고려장. 이제 나이가 들고 예를 들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무인도 같은 진짜 실제로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너무 효자다 보니까 엄마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죽어도 엄마를 버리질 못해. 그래서 뒷산 동굴에 이제 처소를 마련해놓고 아침 저녁을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봉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을에 딱 내려왔는데 중국에 사신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신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하층 국민이고 지혜가 없는 국민이고 우리 중국은 상승 국민들이다. 너희 바보 같은 국민들한테 왕한테 찾아와갖고 이렇게 얘기해. 세 가지 문제를 풀면 내가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왕이 그 문제를 세 가지 문제를 냈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들도 다 거기에 매달렸는데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콧대 높은 중국 사신이 아유 정말 하층 국민 이런 것도 모르느냐.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왕이 어때요? 그걸 듣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방을 붙였어요.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선물도 잔뜩 해주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래갖고 이 젊은이가 그 문제를 듣고 어머니한테 이제 밥을 이제 찾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빙그레 웃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쉬운 것도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답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왕을 찾아갔어요. 사신하고. 대신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 문제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큰 구슬에 10개씩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구멍을 막 이렇게 10개를 뚫어 가지고 나오는 구멍을 표시를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실을 껴서 이 나오는 구멍을 정확하게 한 번에 실을 낄 수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도저히 풀 수가 없겠죠. 그 10개 구멍에 10개 구멍에서 나오는 구멍이 하나인데 거기를 어떻게 그걸 나오냐고, 한 번에 맞출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밖에 이제 조용히 나가서 개미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온 거예요. 개미에다가 허리에다가 이제 이 실을 묶어서 이쪽 나오는 그 표시된 구멍에 꿀을 이렇게 발라놓은 거야. 꿀을 발라놓은 그 구멍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어때요? 그 꿀 냄새를 맡고 이렇게 통과해서 그 정확한 구멍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박수를 치면서 너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 얼굴이 울글불글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나무를 똑같이 생겼어요. 그 나무를 이렇게 어느 게 윗둥이고 어느 게 밑둥이냐 알아맞히는 거였어요. 그거 도저히 풀 수가 없겠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엄마한테 얘기 들은 대로 이렇게 물을 다라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나무를 속 던진 거야. 그랬더니 밑둥이는 어때요? 수분이 머금기 때문에 가라앉았고 위에 있는 거는 수분이 없으니까 뜨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또 맞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다 너는. 그래갖고 세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암소 2마리를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도 똑같고 똑같이 생김새가 똑같아. 근데 어느 게 어미소고 어느 게 새끼소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여물을 이렇게 앞에 소 여물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이렇게 오더니 그 여물을 막 먹어. 저게 새끼소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미소는 새끼가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새끼가 여물을 다 먹을 때까지. 그걸 보고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박수를 치면서 대신들이랑 막 환호를 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이가 그때 가서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법을 어겼습니다. 나라 국법을 어겼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다 무인도에 다 버리는 세상인데 저는 너무 어머니를 참아 버리지 못해서 숨겨놨습니다. 저를 죄를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를 푼 건 제가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저희 어머니가 이 문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왕이 이거야. 살아온 지혜. 나이 먹은 사람의 어떤 연륜이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법을 바뀌었다는 그런 옛날 말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의 어떤 연륜이나 지혜는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좌우로 편을 가르고 또 남자 여자 또 편을 가르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지금 4년 동안 한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 젊고 나이 많은 사람 편 가르고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야에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먹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연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륜에 맞게끔 본인을 이렇게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해도 코미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박범계 장관이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는 검찰 개혁을 하고 또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감사를 하겠다.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어쨌든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는 거는 그럼 일반 국민들도 진짜 억울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10명 중에 5명은 진다고. 그러면 어떤 대법원의 판결을 못 믿고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검찰이 잘못해서 검찰이 조사를 잘못해서 대법원의 그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다시 해야겠죠. 검사적으로 다시 해서.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지금 막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잠깐 한동훈 검사 얘기도 했지만은 사법연수원이 쉽게 말해서 유배지도 아니고 사법고시 폐지돼서 사법 연수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혼자가 그건 세금 낭비예요. 그 좋은 인력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검찰 개혁한다 싶고 지금 젊고 유능하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검사들이 다 자천돼 가지고 도둑이 판치고 강도가 판치고 왜 유능한 검사가 필요하냐? 왜 나이 든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냐 이거냐면 제가 하나만 더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쉽게 말해서 아주 지체 높은 가문에 금두꺼비를 이렇게 어떤
갑오를 가지고 있었어. 하인도 한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금두꺼비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갑오로 내려왔던 거를 잊어버리니까 너무 이제 이 대주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아야지 하고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아주 노한 아버님을 찾아가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가문에 어떤 갑오를 잊어버렸습니다. 했더니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찾아줄게. 그러면서 그 이제 노후를 힘든 몸을 이끌고 대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을 전부 다 모았어.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갑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다. 금두꺼비는 잊어버렸지만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두꺼비는 항아리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따 저녁에 다 모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도둑을 잡는데 물속에서 두꺼비가 있는데 도둑만 독을 쏴서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손을 다 넣어보라 그랬어. 깜깜한 밤에. 그리고 이제 전부 하인들이 줄을 서서 다 이제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을 밝히라 그랬어. 불을 밝히니까 딴 사람들은 다 먹물이 물었는데 한 사람만 먹물이 안 든 거야. 거기 이제 먹물을 타는 거야. 두꺼비도 없고. 근데 이제 넣으니까 다 까매지겠죠. 그렇지만 진짜 도둑은 어때요? 두꺼비한테 물릴까봐 이 물에 손을 안 넣은 거야. 그러면 검정색이 없겠죠. 그래서 이놈아 네가 범인이다. 그때 가서는 실토를 해서 범인을 잡았다는 그런 지혜로운 얘기. 그것도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지혜예요. 그럼 검사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혜로운 검사들이 국민을 예를 들어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법치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피해는 다 국민들이 받아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